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9라운드 3경기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몇 라운드째 1위와 2위 팀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3위부터 5위 팀까지 계속해서 매 라운드마다 네. 순위가 바뀌고 있는데요. 네, 매 경기 때마다 이제 순위가 바뀝니다. 근데 오늘 경기를 펼치는 이 KH 에너지도 전승을 거두다가 좀 깨졌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오늘 지게 되면은 또 2위 팀과 동률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위가 계속 좀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9라운드 3경기가 두 팀 간에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가 될 것 같은데요. 1위 팀과 3위 팀의 대결. 먼저 출전 선수 명단과 함께 오더표 함께 보시죠. 네, 오늘 KH 에너지 김성래 감독이 이끄는 팀이고요. 조치훈 구단이 1지명, 그리고 장수영 구단이 2지명인데 이 두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1위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뭐 강우 선수, 장명환 선수도 좋은 성적 보이면서 1위를 달렸는데 하지만 저번 라운드에서 5승 전승이 깨졌죠. 그러면서 약간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네, 부천 펜타지아는 양상국 감독이 지휘봉을 들고 있는데요. 김일환 선수와 안간욱 선수가 1지명과 2지명을 맡고 있고요. 네, 지금 김종준, 이기석 선수가 굉장히 백업을 단단하게 하면서 부천 판타지아는 초기에는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승수를 쌓더니 3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네, 부산 KH 에너지가 1위를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상주곡감이 바짝 뒤쫓고 있어요. 네, 상주곡감이 2패를 당한 시점에서 좀 위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계속 2위까지 올라갔고요. 1위와 3위, 이번 9라운드에서 가장 좀 정말 중요한 한 판이고 또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 한 판입니다. 네, 개인 승수는 11승으로 두 팀이 같습니다. 네, 개인 순위 볼까요? 1위는 장수영 선수와 서봉수 선수가 공동 1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1위부터 지금 김수장 선수까지 5승 똑같습니다. 물론 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작년과는 달리 다승 순위조차도 정말 알 수 없는 경기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니어 리그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개인 다승 순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더표입니다. 9라운드 3경기. 1국은 김일환 선수와 강훈 선수가 만났네요. 네, 이번 9라운드에서 가장 중요한 한 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선수가 이번 5도에서도 결승판의 느낌을 갖게 되고요. 또 상대 전적에서도 보면은 12승 12패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번 이 한 판이 두 팀의 중요한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2, 3국이 1대1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는 역시 1국 네.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네. 상대 전적은 지금 5할입니다. 네. 오늘 대결 좀 어떨까요? 일종의 이제 결승전이 돼버렸는데 두 선수는 나이도 1살 차이로 비슷하고요. 네. 입단도 74년 똑같은 해였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성적도 비슷하고요. 그렇네요. 라이벌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라이벌전이 외나무 다리에서 펼치게 됐습니다. 네, 오늘 1위 팀과 3위 팀 간의 대결입니다. 9라운드의 마지막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9라운드 3경기. 네, 오늘은 문명근 심판위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문명근 사부님은 지금 경남 진주에서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쪽에서 아이들을 계속 오랫동안 지도하고 계십니다. 2017년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9라운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위와 3위 간의 대결에서 그런지 대기실에서도 굉장히 팽팽한 공기가 느껴졌는데요. 좀 심리전을 느끼셨나요? 네. 오늘 경기장도 분위기가 차분합니다. 네. KH 에너지 올 한 해 아직까지 굉장히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장수영 선수가 맡았고요. 네. 장수영 선수가 5승 1패로 좋은 성적 보이지만 오늘 김종준 선수도 초기에 성적 좋지 않다가 네. 3승 2패, 3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수영 선수도 만만치 않은 상대와 대결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지명 선수 중에 3승 네. 2패 정도의 성적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5할 이상 하기 좀 만만치 않습니다. 네, 3국으로 가볼까요? 안간욱 선수와 장명환 선수의 대결. 네, 지금 장명헌 선수가 올해 아직까지 승수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간욱 선수는 5승 2패로 다승 네. 공동 1등을 달리고 있고요. 하지만 이 장명헌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길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역시 안간욱 선수도 역시 쉽지 않은 연패를 거듭하고 있는 선수와 대국할수록 사실 좀 만만치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1국입니다. 김일환 선수와 강훈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정말 묵직한 대결입니다. 흔히 도전 5강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강훈 구단은 도전 5강 중에서도 항상 1번 선수였고요. 이 김일환 구단은 거기에 맞서는 또 굉장히 파괴력 있는 그런 전투력을 갖고 있는 기사입니다. 네, 오늘 강훈 선수의 흑번으로 대국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자, 김일환 선수 하면은 일단 외목, 김일환 구단 외목이라는 강력한 캐릭터가 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흑으로는 두지 않고 백을 잡을 때만 외목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보통 이제 외목은 승률이 낮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김일환 구단이 100번으로 둘 때, 이 외목 둘 때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뭔가 자신의 기품과 네. 잘 맞는다는 건 알고 두는 거겠죠? 네, 혹시 이 김일환 구단의 뭐 별칭이라고 하면 패일환, 네. 패를 즐겨하죠. 외목을 뒀을 때 가장 한 가지 이점이 이런 모양이 되면은 바로 패가 됩니다. 늘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뒀고 네, 바로 이제 패를 만들 수가 있죠. 흔히 포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포석에서는 물론 형세 유불리가 물론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나에게 맞는 포석을 쓰는 게 중요하죠. 네. 네, 김일환 구단은 이제 패일환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이 외목은 가장 큰 장점이 패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네, 이런 장점 때문에 패를 외목을 즐겨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외목이라는 것이 쓰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구장 같은 데 보면은 300 이하 찍어치기 금지 이런 팻말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바둑으로 치면은 1급 이하는 외목 두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비슷한 거죠. 네, 그만큼 어려운 좀 분야에 속합니다. 네. 저는 시니어 바둑 리그가 참 좋은 게 네. 요즘 그 현대 바둑의 흐름이 네. 좀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갖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시니어 리거에 출전하시는 선수들은 뭔가 자기만의 고유의 네. 기품과 또 네. 수법이 있으세요. 네. 그런 걸 보는 게 참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요즘처럼 공부할 게 많고 환경이 좋으면 나도 타이틀 많이 땄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예전에 이제 선배님들에게 어떻게 공부하셨냐라고 물어보면은 무조건 독학입니다. 동네에 뭐 좀 잘 둔다 형이 있으면은 그 형들한테 이제 바둑을 배운 거고 네. 이제 프로 다 되셨으니까요. 동네 1급들은 다 제쳤겠죠. 그런 다음에는 이 전국에 바둑 좀 잘 둔다는 사람이 있다면 수소문에서 네, 찾아가고. 소문을 찾아서 네. 찾아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또 네. 어느 정도 기력이 되면은 네. 절 같은 데 들어가서 네. 이 벽을 바라보고 항상 기보 공부를 하셨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잠만 잘 잤다는 분도 계시고요. 네. 저희 세대도 그때 그 선배님 세대 따라 그런 거 흉내를 많이 냈는데 네, 한 달 동안 잠만 자고 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독학으로 다들 프로가 되셨기 때문에 자기만의 색깔이 굉장히 뚜렷하고요. 어떤 기세나 이 전투를 즐기는 부분들은 공통 분모가 좀 있죠. 네. 사실 관전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대국들이죠. 지금 이제 백을 잡은 김일환 구단의 이제 별칭이 이제 패일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강훈 구단에 또 많은 또 이제 수식어 별칭이 있는데 이제 그 강미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강미요? 예. 어떤 그래서 뜻에서 그런 이게 이름이 나온 거죠? 예전에 그 장미라는 이름의
담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담배가 이제 뭔가 은은한 이 맛이 있다고 그래요. 아, 네. 그것처럼 이 강훈 구단의 바둑은 뭔가 색깔이 없는 듯하지만 이게 끈끈하고 굉장히 뭔가 직접 붙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지만 이 바둑이 끈끈한 맛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배님들이 이 강훈 구단에게 강미라는 이름 이제 성에 따서요, 강미라는 별칭을 붙였다고 하던데요. 강훈 구단의 바둑은 돌이 붙었을 때 장점이 극대화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건 역시 두기사의 장점은 역시 돌이 붙었을 때 그 치열한 전투의 장점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오늘 바둑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근데 이런 전투파들의 이제 바둑을 보면 돌이 붙기는 붙는데 어디서 붙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유리한 지점에 있을 때 당연히 장점이 있겠죠. 지금 일단 초반의 포석은 흙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외목을 둔 이유 때문에 흙이 이쪽에 귀가 하나, 둘, 세 군데를 차지했습니다. 이 귀를 세 군데에 차지했다는 것은 이 변을 차지하기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가까우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제 벌어들일 어떤 토대가 잘 마련되어 있다는 뜻인데, 반면에 백은 귀를 차지한 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양을 펼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역시 이런 지금 초반의 포석은 흙이 좀 나을 가능성이 높고, 백은 적당한 시점에 흙의 모양에 쳐들어가는 그런 유의 바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이 바둑에서 이제 이쪽에 오른쪽의 모양을 보시면 이 백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노림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쪽에 건너붙여서 싸움을 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장이요? 네. 이쪽을 두게 되면은 끊었을 때 양단수가 이어야 되는데 이쪽을 밀고 나가는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지켰죠. 왜냐면 바로 이제 호구 자리가 되니까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중에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역시 받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흙이 한 곳은 지켰으니까 백은 이쪽에 들어간 침입을 나중에 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장면에서 이제 백이 일단 귀는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제 이쪽을 차지하는 방법이 있고, 자, 이쪽을 다가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개 다 이제 흙의 모양에 다가서는 건데, 자, 지금 김일환 구단이 이제 어느 쪽으로 둘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좌상 쪽 가고 싶은데 네. 뭔가 우하 쪽이 더 네. 튼튼해 보여서요. 네. 대체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쪽은 흙이 지켰으니까 네. 여기 두는 건 손 따라 두는 거죠. 네. 그리고 이쪽을 둬야지만 또 이쪽은 이제 집이 좀 부족하니까 공격할 때도 유리합니다. 김일환 선수의 선택은 어딜지. 네. 이게 저희 바둑 TV 해설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 또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손 따라 두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으실 텐데, 네. 이상하게 내가 바둑을 둘 때는 그게 잘 안 되죠. 네. 제 3자가 되면 한 2점 네. 느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관전하실 때도 친구분들이 두는 거 옆에서 보면은 왜 그 좁은 데서 왜 이렇게 아둥바둥 싸우냐, 넓은 데 두라고 하는데 막상 본인들이 두면은 역시 똑같이 좁은 데를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가 둔 자리에 이제 손 따라 두지 않고 반대쪽에 두는 것이 역시 좀 고수의 어떤 사고 방식이 되겠습니다. 흙은 우선 2점을 정리를 해야 할까요? 근데 만약 그렇게 둔다면,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두는 거죠. 이쪽을 귀를 이제 둬서 네. 일단 지키고 백이 늘면은 이렇게 지키는 건데, 수비형의 기사라면 이렇게 지킬 것 같아요. 근데 강훈 선수라면 이름부터 뭔가 강하게 둘 것 같지 않습니까? 충분히 다른 그림을 네. 그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강하게 둔다고 하면 이쪽으로 협공을 해서 난전을 이끌겠죠. 네. 그 이름도 이제 굉장히 어떤 기풍 따라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강훈 선수는 본인은 좀 수비하면서 천천히 두고 싶은데
강하게 둬야 된다는 그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태생부터 네. 강한. 네, 우선 반대쪽을 걸쳐 네. 갔는데요. 확실히 수비적인 성향은 네. 아니죠. 네. 자, 이 백이 협공을 이제 하겠죠. 네. 이런 이쪽에 굳히게 되면 이제 흙이 반대로 벌리게 되면 이 흙은 집이 있고 백은 모두 집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싸움을 할 때 다짜고짜 돌이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접근을 해갑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안형을 확보하면서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중요한데 싸움만 한다고 하면 띄워놓고 들어가는 게 최고로 가장 빠르게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되는데 어느 쪽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네요. 이쪽에는 백이 유리하고요. 이쪽은 흙이 약간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난전은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보통은 양골침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정석을 펼쳐갑니다. 이 정석의 가장 장점은 일단 흙이 차분하게 집을 찾는 건데 역시 이렇게 차분하게 두는 것은 강원 구단의 바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간혹가다 네. 이 선수들이 기풍을 좀 바꿔보고 싶다. 네. 아니면 오늘은 좀 다른 스타일로 두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기풍과 다르게 네. 둬요. 근데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서는 네.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좀 다양한 기풍으로 갖고 싶은데 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네. 그런 느낌일까요? 근데 요즘 이제 프로가 되는 신예들은 또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굉장히 여러 가지 뭐 공격, 수비, 음. 형세탄 모든 부분에서 일단 올 A를 받는 친구들이 입단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조금 최근은 좀 다른데요. 자 어쨌든 시니어 바둑 리그에서는 이렇게 개성 넘치는 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예상대로 좀 전투적인 네.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일환 구단도 그걸 유도했다고 봐야 되죠. 두 분이 74년에 서로 입단을 했습니다. 각자 17살의 나이에 입단을 하셨는데 네. 74년이면 벌써 40년 넘은 거죠. 네, 그러면 40년 동안만 프로 생활만 40년을 넘게 하셨으니까 서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일환 구단이 여기를 이제 바싹 다가갈 때는 강원 구단은 이런데 실리 차지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백이 도로 손을 뺐습니다. 쳤는데 야 이쪽으로 안 나가고요. 이거는 귀를 네. 차지하겠다는 거죠? 아니요, 그것보다는 일단 지금은 귀를 두면은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 한 점이 잡혀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 교환만 해주나요? 그럴 것 같은데요. 여기 두고 뛰어 나가서 오히려 반대쪽에서 좀 싸움을 좀 하려는 의도인 것 같고요. 뭐 또 하나는 일단은 선수 활용이라고 볼 수도 있죠. 뭐 백이 손해가 될 리는 없습니다. 자, 이제 백이 어떤 의도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귀를 후수로 두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보통 전투파들은 후수로 지키는 수들은 거의 안 둡니다. 저는 저렇게만 교환해놓고 네. 손 빼는 걸 거의 못 본 것 네. 같아서요. 자, 이런 장면에서 일단 뛰어나갔죠. 하나 활용인데요. 네. 자, 이런 장면에서 이제 바둑 팬들이 많이 두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데 붙여서 상대에게 빵 따내면 주는데 이렇게 넘어가기만 하는 이런 모양을 두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특히 나보다 센 상대하고 되면은 빨리 사걸고 싶어서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 갇히는 게 바둑에서는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빵 따내면 주고 넘어가는 거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네. 하나만 교환해놓고 반대쪽을 뛰어나갔는데요.
상대의 전적도 12승 12패로 같고 같은 해에 입단한 두 선수입니다. 두 선수에 대해 한번 알아보죠. 네, 56년생과 57년생입니다. 74년도에 같은 해에 프로가 됐고요. 네. 제가 이제 대국전 여쭤보니까 같은 입단 동기시냐 물어봤더니 김일환 구단이 봄 입단 대회 때 하고요. 네. 강원 구단이 가을 입단 대회 때 입단해서 1년에 네. 두 번이 있었던 네, 거죠.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네, 현대 전적은 역시 5할이고 2017 시즌 시니어리그 김일환 선수가 3승 4패, 네. 강훈 선수는 3승 3패를 달리고 네, 있습니다. 김일환 구단이 자유지명제인데도 일지명들 간의 대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일환 구단이 바로 이 전전 라운드에서 서봉수 구단을 꺾으면서 네, 팀의 승리 이끌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부천 판타지아가 굉장히 순위가 급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주장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를자를 갔나요? 이제 활용이죠. 네, 여기는 받아야 됩니다. 이쪽을 흙에게 반대로 뺏기면 보시면 흙이 6집, 8집 이 흙이 살아있게 되고요. 백은 못 살아 있습니다. 근데 또 백이 여기를 두게 되면은 백도 이렇게 6집이 나죠. 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이렇게 6집이 되면 굉장히 큰 집입니다. 아, 손을 뺐어요. 네. 보통 이런 자리는 거의 받는데 그렇죠. 네. 자, 일단 흑에게 일단 뺏겼습니다. 자, 우선은 물론 이 자리도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반대로 여기를 뺏기게 되면은 이 한 점이 이제 약간 갇히면서 잡히진 않더라도 갇히면 곤란하죠. 또 반대로 백이 여기를 두면은 흙을 가둘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요점인데 두 개 다 정말 엄청난 요점입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수는 분명히 여기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김일환 구단의 스타일이 지키면 서로 지키는데 좀 이게 심심하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귀와 변의 네. 바꿔치기라고 봐도 네. 무관하거든요. 이 모양이 누가 좋냐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가 원래 베개 모양이잖아요. 베개 모양이니까 이 지능 자체가 흙이 나쁘지 않습니다. 반대쪽도 두텁고요. 네. 근데 두 칸을 벌렸어요. 뭐 백이 딱히 나쁘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되게 돼 버리면은 이 바둑이요. 귀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모두 차지하게 되죠. 네. 사기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백의 입장에서는 초반의 포석은 굉장히 집부족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백은 뭔가 이제 한탕하러 가야 되는데요. 네. 그 한탕할 곳이 어딘가. 백은 그래서 어슬렁 거리겠죠. 자, 일단 한탕할 곳이 이쪽에 건너붙이는 것도 있고요. 네, 이쪽이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기 정도는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변 쪽에서 변화가 벌어집니다. 네, 강훈 선수도 그냥 받아줘도 되는데 원래 반발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노타임으로 반발을 네. 했어요. 일단 이런 류의 반발은 이 부분적으로는 이 교환이 흙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선의 돌이 잡힌 것과 그 5선의 돌이 잡힌 거는 엄연히 백이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흙이 얻어가는 건 뭐냐면 흙은 약간 손해를 봤습니다만 선수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우 선수가 선수를 잡아서 두고 싶은 자리가 근질근질한 곳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거기가 어디일까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일부러 손해를 볼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안정적으로 쓴다면 여기가 제일 좀 무난합니다. 집을 챙기면서 다음에 이쪽 공격하는 것을 같이 노릴 수가 있죠. 집으로는 여기가 제일 좋고요. 공격적이라고 한다면 반대가 되겠죠. 이 두 돌을 공격하는 것이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공수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두 개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자, 강훈 선수는 어느 쪽을 선택을 할까요?
참고로 요 돌은 완벽하게 잡힌 건 아닙니다만 처음부터 움직이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네, 이쪽이 아니라 네, 오히려 그냥 크게 벌려갑니다. 이주는 두 점을 제압하면 네. 더 큰 집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 돌이 이제 빠져나간 다음에 네. 이쪽에 돌이 있을 때 뭔가 이제 괴롭히는 맥이 좀 남았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데를 붙여서 끊거나 하면은 네, 이쪽에 돌이 가까이 있을 때 수가 좀 많이 납니다. 이 돌이 잡힐 리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공격을 한다 뭐 이럴 때 공격의 목적이 저 돌을 잡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직 고수의 이 마음이 아닙니다. 보통 바둑 두실 때 바둑은 잡아야지 맛이지 그러면서 상대 돌을 잡으려고만 하시는데 돌이란 건 원래 잘 안 잡히거든요. 잡으려다가 도로 잡히죠. 네, 그렇죠. 네. 네, 나를자로 네. 머리를 내밉니다. 자, 이거는 다음에 이쪽을 이제 중앙에서 이제 덮어가는 것이 이제 노림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덮어가서 싸움을 펼치게 되면은 일단 흙이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은 빠져 나와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백의 선택이 무난하게 뛰는 건지 반대로 이제 쫓아갈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쫓아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요. 당장은 세 점이 좀 네, 봉쇄가 안 될까요? 봉쇄가 약간은 이제 어렵죠. 또 왜냐면 이쪽을 둬도 여기가 선수가 되죠. 이어야 되는데 막 덮어서 씌우려고 해도 당장은 되지 않습니다. 한 점이 제압이 네. 되네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흙의 백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빠져나오길 기다려서 다시 재공격을 역습을 펼친다. 지금 이게 지금 예상이죠. 그러면 흙의 입장에서도 상대의 의도를 비틀기 위해서 뭔가 이제 다른 수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일단 뭐 뛰어나가는 건 제 일감일 것 같은데요. 뛰어나간 다음에 이쪽과 돌이 좀 엮어 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네. 자, 뛰었습니다. 뛰는 거는 일감인데 다음에 흙이 어떤 역습이 펼칠까요? 자,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의 바둑을 보면 대부분 돌이 그냥 딱딱딱 나가죠. 근데 이 고수가 되려면은 일단 대략 세 수 정도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가 이렇게 두면 내가 어떻게 두겠다. 그런 쪽을 예측을 하고 둬야 됩니다. 이 말이 세수지 네. 사실 세수술기 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고수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죠. 네. 자, 이 상대를 자꾸 이 굴복을 강요하는데 김일환 구단도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무난하게 가면은 자, 형세 판단이라는 건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보시면은 흙이 하나, 모양이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갖고 있죠. 백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서로 엇비슷한데요. 자, 이거 이제 단순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자, 요 모양과 요 모양은 3, 3을 뺏겼기 때문에 흙이 유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요 모양과 요거는 당연히 귀를 차지했으니까 흙이 유리하고요. 자, 요 모양과 요 모양도 흙이 나쁘지 않죠. 네. 백으로 세 개가 벌써 흙이 유리한데 그나마 유리한 게 여기와 여기의 대결인데요. 문제는 이 돌 하나는 이 건너붙이면은 살아가는 맛이 남아 있어요. 아직 잡힌 네. 돌이 아닌 거죠. 네. 그러면 모양이 모두 네 개가 있는데 어린 짐작으로 눈대중으로 봐도 흙이 세 개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흙이 바둑이 좀 유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백은 뭔가 어디선가 좀 변화를 꽤 해야 됩니다.
지금 네. 들여다본 거는 이제 프로의 습관이죠. 왜냐하면 그 어차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다 받아주는 거는 일단 기분상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도 되긴 합니다만 이게 프로만의 뭔가 습관이라고 해야 왠지 될까요? 딱 지금 네. 둬야 할 것 같고. 그냥 받아주긴 싫어하는 전형적인 프로들의 대구 습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로 잊고 네. 막는 데까지는 무난하게 네. 그냥 밀어갔네요. 네. 뭐 약간은 반발을 그래도 한 거죠. 네. 좀 미묘하긴 한데 이쪽을 잊게 되면 흔 왜 두냐면 이었을 때 나중에 이쪽으로 이제 두면 모양이 좀 탄력이 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백은 이쪽을 덮어갔고요. 이 의도는 뭐냐면 여기에 대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흙이 여기를 두다가 지금 손을 뺐잖아요. 백은 어떤 고민이냐면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뛰어나가서 반발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아직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뜻하지 않게 뚫었어요. 네, 뚫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참 반발을 좋아하는 강훈 선수가 또 여기서 가만히 있진 않네요. 네. 자, 어쨌든 뭐 백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무난하게 진행되면은 역시 좀 좋진 않거든요. 네. 일단 변화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네, 김일한 선수가 약간 비틀어 갔는데 그 틈을 강훈 선수가 쫓고 들어왔습니다. 네, 손을 빼버렸습니다. 네, 오히려 강훈 선수가 더 페이스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네, 이 바둑은 전투 바둑 양상인데요.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 리그 부천 판타지아와 KH 에너지의 9라운드 3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전의 명수 그리고 페이란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김일한 선수인데요. 그만큼 또 전투에 능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일본의 후지사와 구단, 조은영 구단의 스승이었던 후지사 구단이 나는 50부터 바둑이 강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김일한 구단의 성적을 보면은 정말 50부터 더 좋은 성적을 내시고 있으세요. 우승, 준우승도 그렇습니다만 2008년, 2010년, 12년 세계 대회 본선에 계속 진출했습니다. BC 카드배였죠. 어린 그 후배 기사들하고 경쟁을 해서 세계 대회 본선에 올랐을 정도로 네. 좋은 성적을 내시고 또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시니어 리그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를 보면 네. 좀 참 바둑인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몇십 년 동안 또 바둑에만 몸담고 있는 그런 프로들도 많고요. 네. 이제 부천 판타지아의 이제 양상국 감독님도 계신데 네. 양상국 감독님도 굉장히 그 바둑 보고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외길 인생을 좀 걸어오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이 부천 판타지아 경기가 펼쳐졌는데 응원단이 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또
그 나이 연령별로 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보통 바둑하면은 이제 좀 연배가 높은 분들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양상구 사원님에게 배우는 분들은 또 젊은 층이 많다 그러는데요. 네. 오늘도 회사에 월차까지 내면서 4분 정도가 좀 부천 판타지아 응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역시 응원을 많이 역시 오시니까 또 성적까지 계속 좋아져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갤러리가 있어야 네. 좀 실력 발휘도 잘 되죠. 네, 그래서 선수들도 더 내용도 좋아지고 또 승리도 많이 거두는 것 같습니다. 다른 팀에서는 굉장히 좀 부러울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쪽을 호구 쳐서 연결했죠. 나오고 싶은데 이쪽 끊어지게 되면은 자 이런 류의 이 수상전이 펼쳐지게 되면요, 항상 먼저 끊어지게 되면 백이 갇히지 않습니까? 네. 되게 불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꽉 이을 수밖에 없고 흙이 빵 따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백이 반발을 해서 좀 뚫고 나오긴 했는데 지금 오히려 빵 따냄을 당했어요. 백이 좀 이득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네. 좌변이 조금 두터워졌지만 네. 그래도 이 상변이 또 뚫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 한 점도 좀 약간 제압을 당한 상태고요. 자, 뭔가 백의 첫 번째 반발은 약간 실패로 돌아간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바둑은 이제 백이 참 두기가 좀 답답해요. 흙에 약한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쪽도 막으면은 자 여러분들께서 이 사활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귀에서 이렇게 8집의 공간을 갖고 있죠. 네, 그러면 이거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네. 그러니까 막으면 살아있고 지금 게다가 심지어는 빵따님이 돼 있으니까 이거 살아있고요. 자 여기 당연히 살아있고 모두 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바둑에서는 이 백이 뭔가 좀 반전의 계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집을 벌려가면서 백 흙의 실수가 좀 나올 때까지 지금 기다림을 가져가야 됩니다. 네. 김일환 선수 시니어리그 통산 전적은 8승 11패입니다. 네. 42%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 시즌에서 일지명 간의 맞대결이 펼쳐졌고요. 약간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이 김일환 구단이 승리를 거둘 때 상대 강타자들을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팀의 순위가 중상 이상을 올리고 있고요. 네. 자, 이 강훈 선수는 이 바둑의 저희 위대한 기사 중에 한 명이죠. 지금 보시면 950승. 저희가 1000승을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좀 1000승이 아니라 웬만한 프로들은 1000판을 두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1000승을 50승을 남기고 있죠. 좀 이제 1000승 클럽이라고 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전체 300여 명의 프로기사 중에서도 채 10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대국수도 많아야 하고 네. 또 승리를 그렇죠. 많이 거둬야 네. 또 전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마 강훈 선수는 아무래도 2020년 정도, 19년, 20년 정도 되면 이제 1000승을 달성하려고 예상이 됩니다. 이 바둑계에서 1000승은 굉장한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두 선수가 오늘 생각 시간을 엇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제 약간 예상과는 달리 좀 잔잔한 호숫가 같은 바둑이 돼버렸습니다. 잔잔한 물결만 치는 바둑인데요. 뭔가 두 선수의 대결이라고 한다면 뭔가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높게 이는 그런 바둑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이 바둑은 좀 백의 입장에서는 전기를 좀 못 찾고 있습니다. 네. 자, 이쪽을 또 반발을 갔네요. 자, 지금 흙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백은 집이 이제 40집 정도고요.
흙은 대략 50집입니다. 10집 정도 이제 우세한 거죠. 근데 이 정도 바둑은 이제 아마추어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 맞냐 싶을 정도의 적은 갭이고요. 근데 프로들 입장에서 보면은 10집 정도면은 그래도 흙이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반발에 반발. 자, 지금 이쪽을 처리 안 해주는 게 원래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도 있지만 백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째고 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 좀 밀어두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밀어갔어요. 네, 밀어갔습니다. 이렇게 계속 흙이 두터워지기만 한다면 네. 또 추격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한 10집 정도이기 때문에 뭐 흙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만 백도 충분히 추격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10집 이상으로 벌어지면 좀 어렵겠죠. 자, 지금 이제 백은 이쪽을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백의 노림은 여기에 또 있어요. 이쪽을 지금 비상수단인데 이쪽을 두게 되면은 건너 붙여서 자, 이 돌을 끊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빵 따님을 주는 거 원래는 나쁩니다만 지금 주변에 백이 굉장히 강하죠. 자, 이런 식으로 상대를 지금 끊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쪽의 결행을 백은 지금 노리고 있다 봐야 되고요. 그럼 이걸 알고 있는 강원 구단은 지금 하변의 백 한 점을 잡는 게 급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네. 자, 아래쪽에 돌을 잡는 건 10집입니다. 10집은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큰 집은 아닙니다. 자, 참고로 끝내기를 할 때는 이제 보통 이렇게 이게 잡는 게 후수 끝내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이런 쪽에 두는 게 선수가 되니까 선수 끝내기를 먼저 하는 게 요령입니다. 끝내기 상으로도 좀 여기 잡는 거는 크지가 않고 지금은 여기에 약점이 워낙 노출돼 있으니까 흙은 이쪽을 좀 잡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판을 네. 짜갈지 고민하고 있는 강현 네. 선수인데요. 그래서 이제 흙의 선택은 두 가지죠. 보통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 약간 악수입니다만 처리해 놓고 이제 끝내기로 돌아버리는 게 흙의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쪽을 두고 이제 흙이 받으면은 또 반대로 이제 이쪽도 둬서 지금은 이렇게 둬도 집이 우세한 흙으로서는 뭐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바둑이 좀 심심하지 않습니까? 심심하다고 생각하면은 이 돌을 하나 움직여서 네, 백을 공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실은 이게 더 좀 끌리긴 합니다. 이게 끌리는 이유는 이 곤마가 이거 하나는 공격이 잘 안 되지만 흙이 노림이 실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 있는 거죠. 네. 자, 여기 형의 급소는 항상 생사에 있어는 호구 자리가 급소거든요. 아직 못 살아 있는 네. 돌인 거예요. 이 그렇죠? 호구 자리를 때려 버리면은 이 돌이 한 집밖에 안 나니까 백의 양곤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성동격서네요. 네. 자, 지금 이제 무난하게 집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좀 공격의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공격하는 기회로 가느냐, 뭐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 공격의 나왔어요. 주도권을 잡습니다. 이게 프로들의 공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네, 좀 자신의 좀 수비를 하는 의미에서도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좀 그렇죠. 바둑을 단순하게 만드는 의미에서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도 있죠. 또 상대 모양을 좀 좁히는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바둑 공격에 있어서 뭐 ABC라고 할 수 있죠. 이쪽을 치는 듯 하지만 실은 네, 반대로 노리고 있다. 뭐 어떤 공격의 가장 기본형에 가깝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이 받아주는 게 좀 부담되죠, 오히려. 자, 지금은 이제 백도 이게 반발을 해서 난전으로 이끄는 것이
더 나을 듯이 보입니다. 백도 어쨌든 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흙이 성 밖에 뛰쳐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불리한 싸움이지만 백도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바둑을 보고 있는 이제 부천 판타지아 응원단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조금 침체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반 입장에서는 또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선수는 참 준우승이 많았던 선수들인데요. 강훈 선수는 86년에 네. 바카스배를 우승하면서 또 첫 타이틀을 땄어요. 네. 그때 지금 이제 심판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제 김인구단에게 결승전 3대 1로 승리해서 타이틀을 획득을 했는데 네. 80년, 70년대 후반부터 약 90년대까지는 흔히 얘기한 조서 시대죠. 그래서 타이틀 획득은 조은영 구단이 이겨야 되니까 또 쉽지 않은 거고요. 준우승조차도 서봉수 구단이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또 쉽지 않은 양대 겁니다. 산맥을 네. 또 꺾어야지 가능했죠.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토너먼트가 많습니다만 단판 승부인데 당시엔 리그전이 거의 대다수였죠. 그럼 더 어렵죠. 네, 그래서 서봉수단을 꺾는다고 해도 또 주변에 강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바로 준우승을 연결하기가 쉽지 않죠. 네. 네, 아, 자 반대쪽을 막습니다. 네. 네, 지금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공격을 좀 계속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도 좀 가는 게 좀 더 강력하긴 한데 백이 이렇게 움직여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흑 석점도 뭐 원하지 않게 어떤 난전에 휩쓸리게 되니까 아예 그런 거를 피해 버렸습니다. 자, 일단 뭐 일단 백의 입장에서 점점점 좀 답답해지는 상황인데요. 뭔가 조금씩 네. 가슴을 조여오는 이런 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네. 이 바둑이 엷으면 참 바둑을 운영하기가 힘든데 또 두터운 바둑을 선호하는 기사는 더 좀 바둑을 짜기가 어렵겠죠. 네. 전투파들 입장, 전투를 즐기는 입장에서는 이 백이 괴롭죠. 백의 입장에서요. 지금의 백이요. 네네. 형세 유불리 떠나서 뭐 싸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유일하게 이게 움직여줘서 이제 싸움이 될 듯 싶은데 또 상당히 피해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받아준 게 글쎄요. 좀 이제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는 뛰어나가서 물론 끊기는 약점은 있는데 뭐 어쨌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이거는 백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백은 잔잔하게 가면은 일단 10집 정도인데요. 일단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네, 끝내기 승부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다만 일단 지금은 백이 집이 좀 부족하고 이쪽을 뺏겼을 때 이쪽이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향후에 늘어나는 집의 이 발전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네. 발전성도 백보다는 흑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승률 예상치를 낸다라고 하면은 지금 6대 4 정도로 흑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백 입장에서는 분위기 네. 전환이 필요하겠네요. 이제 분위기 전환이 지금 만만치가 않네요. 왜냐하면 뭔가 이제 끊고 그래야 되는데 이쪽을 나가서 벌어지는 싸움은 일단 주변에 이제 흙이 워낙 단단합니다. 껄끄럽고요.
보통 이런 데를 이제 붙이는 게 맥입니다만,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게 끊고 나서 보통 막아야 되는데 여기 약점 있지 또 않습니까? 네, 자충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받아야 되니까 이게 폭발력이 떨어집니다. 그냥 마늘목. 네. 자, 네, 이런 게 이제 강훈 구단의 강훈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이 이제 끈적끈적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돌이 접착제처럼 딱 붙어버리면서 돌이 점점 강해집니다. 근데 이런 돌이 붙었을 때 이런 힘이 강훈 구단의 가장 장점입니다. 자, 이쪽 막히니까 흙은 모양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또 이쪽 지역에 약간 뭔가 모양이 생기면서 집이 되죠. 네, 정수입니다. 일단 약한 돌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쪽에 푹 들어가기가 어렵죠. 보통 이 모양이 생기면 푹 들어가는데요. 이쪽은 잘 살 수는 있습니다만 항상 반대쪽 위태로 와서 안 됩니다. 자, 정수긴 한데 이제 백의 앞날이 좀 험난합니다. 지금은 흙이 그냥 뭐 공격한다기보다 네. 그 우중앙 그쪽을 그냥 두텁게 해두는 건 어떨까요? 네. 그 정도는. 모양을 넓히는 게 가장 무난하죠. 네. 네, 이쪽도 있고 이쪽에 약점이 있으니까 백도 수비를 한번 했으면 나도 수비를 한번 하는 것이 또 이 판의 흐름을 타는 요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수비할 때 나도 같이 판을 정비하고요. 상대가 수비를 했다는 얘기는 한 번의 공격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운 거니까 이럴 때 그동안 내가 좀 미뤄왔던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뭐 모양을 넓히는 것도 이제 가장 좋습니다만 보통 중앙을 집으로 짓는 것은 조금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바둑은 좀 천천히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뜻하지 않게 뭐 아주 집바둑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다른 판들이 더 좀 굉장히 어려운 바둑들을 더 많이 두고 있는데요. 2국과 3국도 네.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자, 강구단은 역시 끝내기를 해가면서 백도를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눈에는 잘 띄진 않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공격은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을 챙겨가면서 하는 거구나. 이거를 잘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대국은 흙이 약간 네. 흐름이 좋은 대국이고요. 2국과 3국 이 대국들도 많이 진행이 됐네요. 그 대국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죠. 자, 지금 2국은 어떤 이 성적으로 놓고 보면 장수영 구단이 좀 앞서고 이 3국은 또 안간호 구단 쪽이 좀 앞서야 되는데 좀 판의 내용은 전혀 지금 다른 양상으로 또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변이 네. 나오면 네. 또 더 재밌어지죠. 네. 지금 김종준 실단이 처음에는 약간 적응을 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니어리그에 발탁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좀 고생을 했는데 점점 내용도 좋아지고 승수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이 3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이제 작년에 삼지명자들이 깜짝 스타가 됐듯이
글쎄, 이번 올해는 김종준 선수가 이 삼지명자 중에서는 가장 지금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또 부천 판타지아가 상위권에 있는 이유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네, 2, 3국 가보시죠. 네. 지금 안간혹 장명한 선수파는 야 정말 진행도 좀 적게 됐습니다만 이 장명한 선수가 요새 전투에 굉장히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처음에 득점을 올린 것 같아요. 상변 쪽에서 돌을 빠져 나오면서 네, 그게 이제 전투형으로 판을 짜는데 성공을 했고요. 네. 자, 여기서 백이 벌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떤 난전이 펼쳐질수록 이제 자기의 모양을 정리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싸움의 요령인데 네, 아주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보면은 여길 차지했는데요. 흑은 이쪽이 좀 유리한 싸움이고요. 백은 이쪽에서 약간 유리한 싸움. 네, 반면 이제 백은 집을 갖고 있고요. 네, 흑도 여기에 집이 있죠. 네, 서로 이제 하나씩 나눠 가져서 이 바둑은 정말 팽팽하게 어울린 한 판입니다. 2국을 한번 볼까요? 네. 이국은 일단 김종준 선수가 굉장히 판을 좀 활기차게 좀 펼쳐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종준 칠단이 알파고류를 선보였습니다. 아, 네. 어떤 진행이 됐었죠? 이 백이 이제 사선의 돌이 있는데 네. 이 5선의 어깨지품 알파고 때 보여준 바둑이죠. 자, 이쪽을 두고 자 여기를 두고요. 막으니까 이쪽을 차단을 하면서 이 한 점을 오히려 역습을 가는 상황인데요. 네. 자, 이 모양을 이제 보시면 백이 모양이 하나, 둘,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흑도 하나, 둘, 세 군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양은 엇비슷한데 이쪽 모양보다는 서로 엇비슷하고요. 여기는 흑이 좀 낮습니다.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도 흑이 좀 낮고요. 좀 중앙의 주도권이 어느 쪽이 가져가냐인데 흑이 약간 나빠 보이진 않죠? 이 바둑은 김종준 선수가 뭐 아주 어려운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싸움의 흐름은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판 모두 네, 오히려 좀 1국을 펼치고 있는 강훈 선수와 김일환 선수 바둑이 오히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남은 두 판은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네, 어려운 진행. 네. 3국은 진행이 더디고요. 네. 오늘 3국은 굉장히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초반이 이렇다면 네. 오늘 어떤 팀이 승리를 할지 예상하기가 정말 어려워지는데요. 역시 1위와 3위 간의 대결이라 어느 한 판도 쉽게 가는 판이 없네요. 네. 네, 2, 3국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1국으로 다시 가볼까요? 수가 많이 진행되진 않았네요. 네. 자, 흑이 이쪽을 젖혀 이었습니다. 젖혀 있는 것은 기본이 6집 이상입니다. 굉장히 또 집으로도 6집 이상 크기도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넉집은 자체로 살 수가 없는 궁도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영이 뺏긴 백은 할 수 없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 호구자리 급소를 때려서 상대 집의 모양을 뺏었고요. 연결에 급급한 백이 자연히 밀어주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여기에 흑의 모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걸 고수행마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격이란 건 내가 그냥 다짜고짜 잡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이제 계속 조여 붙이면은 이 상대 입장에서는 계속 참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네. 한 번은 욱해서 반발하게 되는데 약한 돌이 있을 때 욱해서 반발하면은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이제 강훈 선수는 이제 끈덕지게 이제 붙으면서 상대 이제 무리수를 유도하는 거고
김일환 구단은 역시 백전노장이죠. 그런 부분을 이제 워낙 잘 알고 있기에 계속 좀 참으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이 여러 가지 숙제가 많은데 일단 중앙의 모양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그냥 두는 건 무난하긴 합니다만 그냥 무난하게 두는 건 좀 아쉽고 좀 쑥 들어가야 됩니다. 모양을 깨기 위해서는요. 일단 뭐 이건 쉬어가는 장면이죠. 뭐 여기는 원래 이런 데서는 중앙이라는 것은 항상 알 수가 없는 지역이라 네. 좀 서로 간에 숙제를 좀 미뤄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항상 중앙 깨는 요령은 맨 마지막에 맨 끝에 나와 있는 선이 있죠. 여기서 이제 가상의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 보시면은 항상 이 직선이 그어진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사실은 제일 무난한 지역입니다.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위험해지겠죠. 네, 그렇죠.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변 쪽을 두고 있긴 한데 실은 이제 중앙을 어떻게 둬야 되나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네. 네, 그냥 꽉 밀어갔는데요. 자, 이제 늘어주면은 흙이 늘어주면은 이제 더 쑥 들어갈 수 있고요. 이 백 흙이 되게 받는 거는 좀 이상하죠. 흙도 이제 끊을 수가 있는데 자, 김일환 구단도 미끼를 하나 던지는 겁니다. 늘어서 끊을 것인지. 왜냐면 받아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데 네. 일단 상대로 하여금 어떤 의사가 있는지 응수타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좀 버릴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는 수인가요? 네. 치중수가? 지금 백이 완벽하게 살아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중앙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중앙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쨌든 집이 되진 않죠. 근데 여기 형태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집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삼궁이니까요.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먹여치는 것은 한 점 희생타를 써서 나중에 잊게 되면은 이쪽을 사는 수가 남아 있죠. 자, 중앙으로 쑥 들어갈 때 대비한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다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가 먼저 좀 도발을 해주게 기다리는 거죠, 지금은. 상대가 먼저 무리를 좀 해주기를 서로 기다리는 겁니다. 서로 기다리다가 기회가 안 오면 어쩌죠? 어려운. 어느 쪽이 불리한 건가요? 일단 백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네. 봐야죠. 네, 냉정하게 또 실리를 탐하고 있는 강훈 선수. 김일환 선수가 뭔가 변화구를 던져야 할 것 같은데요. 2017 한국견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9라운드 3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수입니다. 정말 끈기하면 이 선수죠. 네. 돌이 붙었을 때 굉장히 좀 흔히 이제 끈적끈적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네. 돌이 붙었을 때 까닭모를 힘이 막 쏟아나와서 그 접근전에 굉장히 능하고요. 돌이 붙었을 때 이 싸움이 워낙 세서 바둑 팬들의 인기를 많이 얻었던 분입니다. 네. 2017 시니어 리그 3승 3패를 달리고 있는 강훈 선수죠. 네, 드디어 중앙에 착점을 했네요. 어딜까요? 자, 씌웠습니다. 자, 드디어 중앙을 키워 나가는데 일단 결행을 했습니다. 네. 일단 흑은 백은 그 사이에 이제 흑이 여유가 있는 흑은 좀 중앙을 이제 막았고요. 봐도 그냥 탄탄하게 두겠다는 거고, 아무래도 갈 길이 급한 백은 여기도 없고요. 뭐 이제 끝내기를 하면서 일단 집을 객차 좀 좁혀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10집이네요. 10집의 차이가 아직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둔 거는 이제 양보를 할 것이냐, 끊을 것이냐, 이거 이제 드디어 묻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결정을 못 내렸기 때문에 초있게 몰렸죠. 그래서 강훈 선수가 일단 2점을 단수를 쳤는데요. 자, 이렇게 늦추게 되면은 뭐 무난하긴 한데, 뭐 10집 차이가 좀 좁혀진다고 봐야 되죠. 이 한 자리 숫자로 좁혀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떨립니다. 자, 이쪽을 나와 끊게 되면은 반대로 10집 이상을 늘릴 수 있는 기회지만 네. 또 100이 살아가게 된다면 좀 손해가 될 수 있고요. 자, 이제 조금씩 100의 입장에서 100의 입장에서 그냥 잊고 두는 것은 어쨌든 지금 형세는 흑이 유리하죠. 변화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는 분명 100이 맞습니다. 흑이 지금 어떻게 받아야 하죠? 네, 좀 꽉 받아야죠. 네. 찝네요. 한 점을 드러내도 단수가 마저 돼서 연결이 모두 다 됩니다. 양쪽을 지키는 수였네요. 네. 자, 이 바둑은 이제 100이 참 고민인 게 이제 끊을 데가 없어요. 끊을 데가 없다는 게 정말 고민입니다. 지금 100이 여기 지킬 여유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푹 들어가거나 어떻게든 상대 계속 좀 깨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 끝내기 상으로 보면은 글쎄요, 뭐 여기 있는 수가 제일 무난하죠. 5집의 가장 큰 자리이긴 합니다. 여기와 여기는 근데 맛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0이 중앙에서 어떻게 두느냐. 강훈 선수는 상대가 더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아무래도 100이 뭔가 반전의 계기를 찾기가 만만치 않네요. 그렇네요. 네. 흑이 너무 두터워졌어요. 네. 10집의 차이를 좁히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큰 무리 없이 두면서 네.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강훈 선수거든요.
네. 자, 일단 네, 이 바둑은 일단 무난하게 진행이 되면 역시 뭐 흑의 승리가 좀 예상이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일단 이 끝내기에 보시면은 이제 흑이 한 점 잡는 게 6집이 약간 넘는 지역이거든요. 항상 이 선의 끝내기는 기본이 젖혀 있는 게 6집입니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네, 흑이 여전히 약간 앞서 나가고 있는 국면. 지금 이국 김종준 선수와 장수영 선수의 대국이 난전이거든요. 그 대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변에서 좀 전투가 많이 있었어요. 네, 하변에서 일단 김종준 선수가 일단 약간 무난하게 뒀는데 이제 흑의 마지막 수가 여기 끊는 수입니다. 자, 중앙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제 흑은 내 돌이 많은 데서 좀 전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장수영 구단 일단 위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왜 위기냐면은 이쪽을 이제 움직여 나가자니 뭐 주위에 뭐 시커먼 흑돌밖에 없고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서 이제 잘라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두는 것은 잡을 수는 있는데 딱 보시기에도 좀 시커멓게 변하지 않습니까, 집이? 백의 이제 선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에서 헤엄치고 살아야 되지. 좀 중앙의 제압을 당해서 네. 백도 두기가 어렵네요. 자, 일단 미는 것까지는 약간 득이니까 뒀는데 백이 다음 선택이 좀 어렵습니다. 장수영 네. 선수는 지금 올해 시니어 리그 성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총 12승 7패를 달리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이제 7승 6패를 했었죠. 작년 시즌은. 네, 올해는 5승 1패. 물론 이제 KH 에너지가 조치훈 구단의 가세로 힘을 받고 있지만 실은 이제 장수영 구단의 지금 5초반 5연승이 그렇죠.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1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서봉수 네. 구단과 함께 개인 순위 공동 1위를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하변에 일단 장수영 구단의 이제 승부수가 좀 나왔는데요. 왜냐면 흐름이 벽의 의대대로 가면은 백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장수영 구단 쪽인데요. 자, 하여튼 이 바둑은 김종준 칠단이 최근에 좋은 페이스를 좋은 성적 보이는 이유를 느끼게 해주는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원래 장수영 구단은 판을 이렇게 부드럽게 짜는 유형인데 지금 저 뭐 여기저기 붙이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초역기 몰린 것만 해도 네, 지금 국면이 네. 어떨지를 짐작할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흑이 아주 여유 있게 좀 우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자, 이 바둑은 KH 에너지의 장수영 구단의 좀 고전이고 부천 판타지아 김종준 선수의 우세한 바둑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어떤 사전 예상과는 다른 좀 국면의 변화가 네. 세판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겠네요. 네, 강훈 선수와 김일환 선수의 대국도 이제 끝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1국으로 가보시죠. 네, 약간의 좀 변화가 생겼네요. 지금 이쪽을 일단 끊었어요. 끊기면 뭔가 좀 피곤한 법입니다. 네. 네, 자, 이 귀의 사활인데 이 귀의 사활은 8개의 공간을 갖고 있어서 이 흑은 살아 있습니다. 자, 근데 흑이 약간 뭔가 실수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지금 자충이죠. 그러니까 끊어진 지점이 좀 또 남았어요.
자, 여기 딱히 뭐가 끊어진 거 있었고요. 잡히지는 않더라도 네. 일단 끊기면 얇아지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흙이 우세한 건 맞긴 합니다만 약간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자, 지금 근데 백이 아직까지 뭐 딱 성과를 기분은 조금 냈습니다만 성과를 좀 얻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한 자리 숫자로 이제 좀 좁혀졌네요. 흙이 끊어진 게 실수인 게 맞고 네. 보시면 여길 두게 되면은 두 점이 잡히게 되면서 넉집이 생깁니다. 찌르는 것도 약간은 역시 악수고요. 이쪽에 수가 나진 않아요. 젖히고 끊는다고 해도 네, 이렇게 버텨가면은 수가 나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흙에 계속 돌이 뭉치면서 자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열집에 약간 바깥쪽으로 흙이 유리했다가 지금 이제 한 자릿수로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만 아직 여기가 이제 이쪽에 돌을 잡는 게 돌 3개를 잡으니까 여기 6집입니다. 네. 여기하고 네, 이쪽하고 좀 맛보기성이에요. 이렇게 두면은 2집, 넉집, 5집이니까 얼추 비슷한데요. 중앙을 제압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백의 입장에서는 집으로 따지면 여기를 둬야 되는 건 맞아요. 이쪽을 두는 게 맞는데 지금 약간이나마 불리하니까 백은 그래도 미지수인 중앙을 선택한 겁니다. 판을 유리한 바둑을 끝까지 실수하지 않고 승리를 이끈다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죠. 유리한 쪽에서 오히려 빨리 승리를 얻고 싶어서 무리한 수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럴 때 꼭 이제 네. 역전패를 하게 마련인데 사람이 이제 유리해도 조급해지고 이 불리해도 조급해지는데 그 어떤 자기 마음을 그 다스리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저희도 네. 저도 오랫동안 이 승부를 펼치면서도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유리할 때 평상심을 잃지 않고 두는 거고 불리할 때 천천히 따라붙는 거. 이게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조은현 구단의 휘호만 보더라도 네. 참 조은현 구단 같은 그런 대기사도 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니까요. 네. 이상하게 인류들의 그 어떤 인류 기사들은 이 부채라든지 혹은 이게 사인을 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글귀나 단어를 같이 씁니다. 그렇죠. 근데 조은현 구단이 이제 많이 쓰시는 이제 글귀가 이 무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을 억제하고 다스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창호 구단의 휘어도 굉장히 이제 평상심, 항상 같은 마음 이런 쪽이고요. 또 박정환 구단이 최근에 또 어떤 얼마 휘어를 전에 부채가 했는데, 나왔어요. 네, 같을 동 마음심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같은 마음. 네, 인류들의 이 사고 방식은 시대는 다 다릅니다만 굉장히 느끼는 바는 서로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자기 자신과의 네. 싸움이죠. 네. 바둑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인류 기사 분들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심판위원장 맡고 계신 김인 국수님께서는 많은 글귀를 남기시는데 이제 많이 하시는 게 구현이라는 글귀를 많이 남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도를 끝까지 계속 구하는 그런 마음을 네.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쨌든 판이 좀 약간 만만치 않아졌어요. 흙이 이걸 살려 나왔는데 자, 이제 여기가 지금 딱 급소 아닙니까? 자, 여기를 두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백이 공배였던 지역의 모양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렇네요. 자, 이제 좀 만만치 않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이게 다 집이 된다고 하면은 흙이 가졌던 열집의 우세는 다 무너지는 거고요. 자, 다만 여기서 이제 찔러 왔을 때 백이 좀 버텨야 되겠죠. 자, 이쪽에 나와서 이제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자, 이쪽이 이제 백에게는 골칫거리인데요. 흙도 지금 무난하게 두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두면 어떡하죠? 네. 글쎄요, 여기 두게 되면은 네. 이런 식의 모양인데, 글쎄요, 끊어지면 일단 백이 좀 답답해 보이는데요. 반대편이 완전히 네. 살아있지가 않아서 네, 지금 들여다 보면은 백은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흙도 석점을 잡긴 했는데, 자, 이런 모양은 백이 훨씬 더 득을 받습니다. 자, 역시 중앙에서 돌이 끊긴 게 또 자충을 둔 게 지금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네, 석점을 못 잡네요. 아, 그냥 나를자를 두고 네, 마네요. 그러니까 집을 없애는 쪽으로 갔는데 네. 이거는 어쨌든 백이 득을 받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가령 이런 쪽을 하나 뒀다가 이제 지켰다고 하면요, 이 흙은 이쪽에 약간 약점에서 들어와야 돼요, 이쪽을. 그러면 백이 여기까지 잡게 되는데, 보시면 여기가 맛보기였는데 백이 두 개를 다 한 꼴이 됐죠. 게다가 중앙도 흙은 지금 열 몇 개가 좀 똘똘 뭉치는데 다 공배입니다. 자, 이거 흙이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이 바둑은 좀 흙이 실수가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좀 강원 구단의 어떤 좋은 내용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대로 쭉 가면 완승이라고 그렇죠. 볼 수 흔히 있나요? 뭐 명국이라는 표현을 네. 하죠. 저희가 자랑할 만한 바둑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기 딱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명국은 일단 무너졌어요. 네. 공든탑이 무너졌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승패도 지금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네. 바둑이 참 이래서 어려워요. 네. 90번 잘 뒀는데 한 번 네. 잘못 두면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여기 정리되고 나면 끝내기도 뭐 많은 바둑은 아니고요. 네, 지금은 흙이 유리한 게 없네요. 아, 네, 지금 흙이 잘 둬야 됩니다. 중앙에서 손해를 많이 봤군요. 네. 마지막 하나. 근데 지금은 글쎄 받는 게 큰지 지금 이쪽이 잡는 게 좀 더 커 보입니다. 여섯 집인데요. 지금은 이제 아까 이제 한 자리 이제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이제 내려왔다. 근데 지금은 흙이 글쎄요. 지금 좋아봤자 7, 8집입니다. 좋아봤자. 지금 굉장히 미세한 바둑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50대 42 정도예요. 야, 흙이 약간 여덟 유리한데, 집. 예, 이젠 흙이 여기를 이어야지 이제 8집 정도 유리한 겁니다. 아까는 여유 있게 아무래도 좀 좋았었는데 이제 좋은 시절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가 유리하냐라고 하면 그래도 흙이 유리하네요. 네. 약간이나마. 하지만 이제는 사소한 실수가 나와도 역전까지 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백이 이쪽을 막은 게, 네, 지금 막 결국 거기에 둬야 되거든요. 이거 막은 게 실수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안 하고 그냥 뒀어야 되는데. 악수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 뻥 뚫려버리면은 요 교환은 분명 악수입니다. 돌을 뭐 던지는 줄 알았습니다.
좀 이런 바둑 이제 그날 이제 승부의 운이 요소가 좀 있는데요. 보통 이게 실수를 하게 되면 이 선수를 그나마 잡아서 큰 데 두면은 근데 우세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대로 역전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그날의 운이다, 승부의 운이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많이 운이 합니다. 없는 건데 네, 또 뭐 누굴 네, 탓하겠어요. 그렇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일단 바둑은 이제 굉장히 미세해졌고요. 자, 일단 백이 여기 둔 게 역시 굉장히 큰 자리여서요. 뒤늦게나마 여기 뒀고 지금은 이제 7집까지 차이가 아주 좁혀졌습니다. 근데 흑이 두 차례니까 아무래도 흑이 약간이나마 유리하다고 네. 봐야겠습니다. 단집 정도의 흑돌 차례. 지금 이쪽을 두는 게 제일 좀 큰 자리거든요. 네. 여기 두면 있지는 못합니다. 있게 되면은 여기 둬서 심지어는 돌이 이제 잡혀버립니다. 이렇게 네,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쪽을 두게 되면은 백은 이게 좀 웅크려야 되는데 두 집을 잡죠. 이 모양이 공배가 채워졌다고 보면은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둬야 됩니다. 그럼 네, 여기 둬도 또 자충이니까 두 개를 넣어야 되죠. 많이 주네요. 네, 그러니까 넉집 자리가 돼서 네. 지금 여기가 가장 큽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쪽으로 늘었는데요. 글쎄요. 지금 여길 두게 되면은 이쪽은 나와 끊기는 수 때문에 받아야 돼요. 네, 그럼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선수로 당하면은 좀 아픕니다. 왠지 차이가 좀 점점 좁혀진 느낌인데요. 네. 여기 흑이 물론 이 자리도 크긴 합니다만 이쪽을 선수로 당하면은 받잔이 후수로 당하고 안 받잔이 들어가면 여기 다 공배가 돼요. 네. 자, 뭔가 흑의 입장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백의 손으로 돌아왔죠. 자, 이제 여섯 집으로 좁혀졌네요. 이제 좀 선거 개표 방송 같은데 치열한 네. 뭔가 이쪽에서 개표가 지내면 이쪽이 유리했다가 또 반대쪽이 개표되면은 또 반대쪽 유리해지고 둘 때마다 지금 유불리가 왔다 갔다 그만큼 합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네. 얘기인데 지금 이 바둑에서 이제 최대 요충지가 여기인데 이제 석집이에요, 세 집. 여기서가 참 어렵네요. 백이 이쪽을 두는 게 예, 흑이 두는 것과 이제 비교를 하면은 두 집밖에 안 나죠. 자, 막으면 넉집, 두 집짜리입니다, 이쪽이. 근데 백이 흑이 여길 둬서 젖혀 이으면 이게 또 세 집짜리거든요. 자, 그게 좋은 수네요. 여길 두고 여기도 세 집짜리, 여기도 세 집짜리. 이걸 좀 맛보기로 하는 겁니다. 아, 네. 자, 이 바둑은 진짜 실수로만 따지면 백이 좀 더 많았던 바둑인데 강훈 선수의 딱 한 번의 실수가 좀 굉장히 형세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추격까지 성공을 했는데 과연 역전까지 네. 이뤘을지. 자, 여기는 세 집 똑같습니다. 이제는 한 점을 한 번 더 둬야 잡아야겠죠. 됩니다. 네. 돌이 나중에 채워지면은 결국은 한 번 더 둬야 돼서 네. 네, 석집이 맞고 자,
뭐 백이 입장에서 여기가 이제 선수가 되니까요. 이렇게 된 지역이니까 이쪽은 다 똑같습니다. 네, 이 바둑이 이렇게 반지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역시 시니어 리그 바둑은 항상 이게 변화무쌍한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10집이었다가 네. 8, 9집 네. 됐다가 다시 또 반집 승부까지. 뭐 좀 미세하긴 한데 뭔가 당선 가능성이 100쪽으로 지금 좀 옮겨졌는데요. 좀 이제 개표를 더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선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흑이었다가 100으로 살짝 이동했습니다. 지금 이제 오히려 당선 유력 이쪽이 지금 100으로 지금 바뀐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차이가 지금 반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네. 지금 이제 이수도 강원 선수도 이제 뭔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거죠. 집으로 따지면 여기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무난하게 진행이 되면은 이거는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쪽을 두는 건 뭔가 이제 맛나쁘게 두는 거죠. 귀에선 나중에 돌이 이제 채워지면은 자 채워지면은 단수 치고 있고 단수 치게 되니까 수가 나서 백은 하나 지켜야 됩니다. 네. 현재 이제 백은 46집이 확정돼 있고요. 46집에 이게 한 집 46집 반입니다, 지금. 흑은 53이고요. 지금 7집이죠. 7집인데 백선. 반집도 야, 남아있다고 네. 하셨고. 반집인데 지금 여기와 여기가 똑같아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 똑같습니다. 네. 자, 지금 흑이 있는다면은 여기가 똑같은데, 자 이런 바둑은 마지막 공배, 마지막 한 집 끝내기 누가 하냐? 네, 바로 그걸로 승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근데 백이 마지막 끝내기를 한다고 하면 어쨌든 한 집을 백이 하겠죠. 뭔가 네, 그 반집 승부가 백 쪽으로 좀 기울 가능성이 높은 좀 끝내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역전이 돼서 백이 승리를 거두면 참 뭔가 확 드러나지 않게 네. 역전을 한 거예요. 네, 뭔가 보통의 바둑이라면 좀 이수 때문에 확실히 역전이 됐다. 네. 뭐 이런 게 보이는데 이대국은 그런 큰 가시적인 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백이 네. 글쎄요. 네, 백이 이거 네, 백이 덜컥 스포 나왔습니다. 자 여기를 뒀는데요. 이거 손을 못 빼죠. 여기를 두고 마지막 하나, 먹여치면은 이어서 자, 아 안 됐죠. 착각이 나왔네요. 수가 나는데요. 지금 머리를 아. 네 김연아 구단이 착각이 나왔네요.
아, 백이 반집 이긴 바둑인데요. 아, 아쉽습니다. 네. 좀 시간 연장책으로 네. 사실 찝는 수를 뒀던 것 같은데 그게 자충이 네, 될 줄 지금 이제 몰랐나 봐요. 이거는 백이 반집 이긴 바둑인데요. 찝었을 때부터 뭔가 지금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참 어렵게 또 네. 역전까지 왔었는데 네. 김은환 구단이 요즘 이번 시즌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실수해서 지는 경우가 좀 지난번 많습니다. 어떤 라운드에서도 좀 네. 우변에서 그렇죠. 수가 안 나는 걸 수를 내줘서 네. 아쉽게 그렇죠. 바둑을 내어줬었는데 5라운드에서 조대영 구단과 둘 때도 다 이긴 바둑인데 네. 마지막 공뱀에 오다가 역전패 당했는데 오늘도 그렇네요. 야, 오늘 참 이럴 때는 말이 안 네. 나오죠. 그렇죠. 네, 결국 1국은 강훈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강훈 선수 입장에서는 10년 감수했는데요. 네. 네, 강훈 선수가 승리를 네, 거두면서 KH 에너지가 네.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일단 강원 구단 용궁 갔다 왔습니다. 네. 원래는 지금 나중에 역전패를 당할 뻔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두어진 바둑 내용 강훈 선수의 장점이 너무 잘 나온 강훈 선수의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내어줄 듯 하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가는 강훈 선수였고요. 네, 다른 대국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